6월 29일 부동산 및 경제 동향 리포트. 2025년 6월 마지막 주, 국내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과 지방의 극심한 양극화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며 과열 우려를 낳고 있는 반면, 지방은 미분양 적체와 가격 하락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불균형 속에서 가계부채는 다시금 증가세로 돌아서 금융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으며, 전세 시장 불안과 공급 부족 문제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시장, 과열 우려 속 상승세 지속.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상승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정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연일 최고가 경신 소식이 들려오며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6월 28일 서울 아파트값 18주 연속 상승, 영끌 재현 우려. 보도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15% 상승하며 18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로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 뿐만 아니라 마포 용산 성동 등 인기 주거지역과 노원 도봉 강북 등 중저가 단지까지 상승세가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시장에서는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과 전셋값 급등에 지친 세입자들의 매수 전환 수요, 그리고 신규 공급 부족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매수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일부 전문가는 2021년의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현상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다시 늘어나는 가계부채와 금융당국의 고심. 주택시장의 회복세와 맞물려 가계부채 규모가 다시금 빠르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하며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 6월 27일 주택매수 심리 회복의 가계빚 다시 꿈틀 6월 은행권 주담대 5조 원. 기사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 KB국민신한하나 우리제나치농협의 6월 가계대출 잔액이 이달 들어서만 5조 원 이상 급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대부분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대출의 영향과 함께 서울 아파트값 상승에 따른 일반 주담대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결과로 풀이됩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연합뉴스 6월 26일 금융위. 하반기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 대출 한도 더 줄어든다.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스트레스 DSR 총부채원리금 상환 비율 2단계 조치를 예정대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되면 은행권 주담대와 신용대출, 그리고 제2금융권 주담대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더 높은 가산금리가 적용되어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현재보다 더욱 줄어들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과도한 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의 기나긴 침체. 수도권이 활황을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지방 부동산 시장은 침체의 터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이 쌓이고 아파트 가격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면서 지역 경제 전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부산일보 6월 28일 수도권은 불장, 지방은 한겨울 미분양 8만 호 육박. 기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5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7만 8천여 가구에 달하며 이는 정부가 위험 수위로 판단하는 6만 2천 가구를 훌쩍 넘어선 수치입니다. 특히 대구, 경북, 충남 등지에 미분양이 집중되어 있으며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도 1만 3천 가구를 넘어서 건설업계의 자금난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지방 아파트 매매 가격 역시 수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기존 아파트 시세보다 높은 가격 역전 현상이 발생해 청약 시장마저 냉각되고 있습니다. 이는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 지역 기반 산업의 침체, 그리고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부담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전세 시장 불안과 공급 부족의 이중고. 매매 시장의 양극화와 더불어 전세 시장의 불안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빌라 전세 사기 사태 이후 아파트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서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6월 27일 서울 아파트 전셋값 60주째 상승 빌라 기피로 수요 쏠려 보도를 보면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60주 연속 상승이라는 대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름방학 이사철을 앞두고 학군 수요까지 몰리면서 일부 단지에서는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는 전세 사기 여파로 아파트 주택에 대한 기피 현상이 극심해지면서 아파트로만 전세 수요가 집중된 탓이 큽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 몇 년간 이어진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인허가 및 착공 물량 감소가 향후 2에서 3년 뒤 심각한 공급 절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 시장의 불안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급등한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매매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탈전세 현상 역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밀어올리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전망. 글로벌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은 국내 시장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 패드의 통화정책 방향은 전 세계 금융시장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파이낸셜 뉴스 6월 29일 미 연준 금리 동결 시사 하반기 인하 기대감 후퇴 보도에 따르면 최근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종합해 볼 때 미국의 견조한 고용지표와 쉽게 꺾이지 않는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해 연내 금리 인하 횟수가 당초 시장의 기대보다 줄어들거나 시점이 더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 연준의 신중한 태도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결정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한편에서는 1,1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해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른 한편에서는 내수 부진과 기업 활력 저하를 막기 위해 선제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어 한국은행의 정책적 딜레마는 하반기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